crazy cat. cat은 캐서린 호컬의 캐서린을 줄인 말입니다. crazy cat. 호컬 says it's GOP conspiracy to convince people crime is rising.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는 공화당이다. 이게 지금 미친 캐서린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제 뉴욕 포스트에서 아주 과감하게 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정말 과감하게 냈습니다. 한편 트라팔가 그룹에서 어제 밤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호컬이 47.6, 리 젤딘이 48.4. 그래서 젤딘이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2.92%인데요. 오차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은 젤딘이 앞서고 있다. 이런 이제 지금 젤딘이 뒤집기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이거 계속 몰아붙이면 당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선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지금 crime rising,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는 범죄 부분입니다. 실제로 뉴욕시의 범죄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담스 뉴욕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뉴욕시 범죄율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뉴욕시의 범죄가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대형 도시들이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거 당연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캐시 호컬은 왜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그건 공화당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음모론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주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주별로는 공화당이 주지사하고 있는 주나 민주당이 주지사하고 있는 주나 별 차이 없이 막 뒤섞여져 있더라. 공화당 주지사하고 있는데도 범죄율이 높게 나오는 데가 있고 민주당 주지사하고 있는 주도 범죄율이 낮게 나오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거는 공화당원들이 뿌리고 있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라고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뉴욕 포스트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요.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시장이 운영하는 뉴올리언스, 베톤 루치, 이게 다 루이지애나에 있죠. 슈리포트 같은 경우도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들 도시에서는 2019년에 10만 명당 집단 살인율이 28.1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세 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루이지애나 주 전역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10만 명당 8.3명이랍니다. 8.3명. 그런데 이 세 개 도시는 10만 명당 28.1명.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아까 얘기해드린 이 세 개 도시 뉴올리언즈, 베톤루치, 슈리포트 여기는 전부 다 민주당 시장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주 전체 평균으로 하니까 10만 명당 11.7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세 도시만 빼버리면은 8.3명인데 10만 명당 8.3명 살인율이. 그런데 이게 이 세 도시를 합치니까 11.7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국 50대 도시 중에서 살인사건 비율은 파란 도시가 빨간 도시에 비해서 68% 더 나타난다고 합니다. 맨하튼 연구소에 있는 로버트 버브루겐하고 크리스토스 마크리디스가 지금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공화당 유권자의 비율이 더 높은 카운티는 살인율이 낮을 뿐 아니라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살인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공화당 당원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일수록 살인사건, 강력범죄는 점점 줄어든다, 더 적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버럴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보다는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더 안전한 동네다라는 것은 이건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호컬은 뉴욕 시민들이 범죄 급증을 모두 그들의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데 필사적이다라고 뉴욕 포스트에서는 비난했고요. 심지어 그녀의 경쟁자인 리 젤딘에게 왜 범죄자들을 가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묻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캐시 호컬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 지금 안 되나 봅니다. 범죄율이 높고 낮고가
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사실은 그 보수 진보의 가치 문제가 아닌데 급진 좌파냐 아니냐 이거를 놓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급진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이 범죄를 다루는 방법은 너무나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적인 무보석 석방, 경찰 예산 삭감, 더 쉬운 가석방 더 쉽게 만들어달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알라바마 주에서도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져 있는 죄수들이 데모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가석방 그 판결을 내리는 심사위원들 다 싹 교체해달라고 데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별로 크지 않은 범죄자들은 용서해주고 그리고 진짜 심각한 범죄, 돌이키기 어려운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뒤쫓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혹시라도 개화될 수 있으니까 더 교화되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들에게 가장 크게 좋게 느껴졌던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바로 세컨 찬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나라에서는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 내 인생을 다시 뒤바꿔보는 두 번째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다 하고 오는 것이 바로 미국에 오면서 우리가 가지는 아메리칸 드림이 되는 거였는데 그때 미국 사회가 우리한테 주었던 것이 바로 세컨 찬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컨 찬스라는 건 중요한 것이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세컨 찬스를 그러면은 아무한테나 줄 것이냐? 이게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세컨 찬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그냥 거저 주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찬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게 그냥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얻어야 한다라는 강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급진좌파들이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것 아닌 죄를 짓고 온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석금 안 받고 무현금 보석 해가지고 돈 안 내고 그냥 풀려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풀려나는 겁니다. 아니 이러니까 그러면은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고 배고프면은 그냥 식당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주문해서 먹고 나 돈 없어요. 너 무전 취식으로 잡아넣을 거야? 네. 그럼 디테션 센터 가가지고 나 무전 취식으로 왔어요. 그 잡혀 있다가 뭐 검사나 뭐 와가지고 너 무슨 죄로 왔어? 배고파서 밥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그래 뭐 그냥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정당하게 밥값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여서 밥값 내고 먹습니까? 밥을? 그러니까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배려는 배려가 아닌 겁니다. 배려를 하려면 그 배려에는 반드시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좌파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티나 유나 리라는 중국계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5세의 여성인데 무현금 보석으로 풀려난 25살짜리 남성 아사메드 내쉬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사메드 내쉬라는 사람을 그때 잡았을 때 보석해주지 않고 풀어주지 않고 죄가를 물었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면 그러면 이 사건은 적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달 초에 10월 초에는요 3명의 아이의 엄마인 키이라 베네필드라는 흑인 여성이 또 사망했습니다. 총에 맞아서 사망했는데 남편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 다른 일로 경찰에 잡혀갔다가 보석금 없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화풀이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 뉴욕에 있는 뉴욕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개하고 있고 다들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에 강한 리 질딘이 나서서 내가 뉴욕시 범죄를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호컬은 아니 왜 범죄자들 풀어주는 게 뭐가 문제냐, 왜 걔들을 못 가둬서 안달이냐라고 오히려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젤딘이 이길 겁니다. 분명히 뉴욕에서 부정선거만 없다면.